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병원 병원장 박찬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경추성 두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통으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 이제 긴장성 두통, 편두통, 곰발수 두통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두통은 그 자체로 생기는 머리 내에서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 말고 경추, 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두통하고 양상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게 보통 뭐 편두통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추성 두통은 일단은 목 여기가 아픕니다. 경추다 목 뒤에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도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아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목 뒤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다음 심한 경우는 이렇게 눈뿌리까지 같이 아파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추성 두통을 하는데 주로 이 경추성 두통이 생기는 게 경추 1번에서 4번까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경추성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경추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서부터 1번부터 4번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디스크가 날거나 아니면은 그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경추성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목을 이렇게 돌리면 뚜덕뚜덕 이렇게 소리 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정상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통증으로 되는 소리는 반드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는 것들은 관절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난다. 그런데 내가 목이 아프고 어깨 부위도 아프다. 이러면 이제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목 뒤나 아픈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압점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제 경추성 두통을 거의 확실히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추 두통이 아까 제가 1번부터 4번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이제 2번, 3번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추성 두통은 속으로 가면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제3 후두신경통, 그 다음에 그냥 후두신경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경추에서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추에는 생기지 않지만 경추에서 신경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대후두통, 소후두통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머리 뒤쪽에 우리가 베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어서 이렇게 자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근육이나 이런 것이 단단해지면 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후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할 때 경추 목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목 뒤에 근육이 오는지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부위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집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건 혹시나 내가 이렇게 눌러서 아픈 부위가 있는지 아픈 부위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보고 아픈 부위가 없고 저 속이 문제가 된다 이러면 경추성 두통으로 경추의 원인이 생겨서 아픈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증상이 이렇게 눈뿌리까지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대개는 우리가 편두통은 한쪽이 불편하지만 경추성 두통은 양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긴장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앞쪽까지 특히 옆쪽까지 이렇게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경추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MRI 같은 걸 물론 찍어봐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MRI 상에서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추 두통 같은 경우에 반드시 MRI를 찍어서 확인하는데 MRI 상에서도 이렇게 약간 불분명할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의심되는 그 부위에 진단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내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통증이 이렇게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줄면은 이게 경추성 두통이나 아니면 후두통이 맞고 그러면 그 부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의외로 간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났는 부위에다가 고주파나 박동성 고주파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경추성 두통은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20년 된 분도 이제 저한테 오셔서 간혹 치료받는 분도 계시는데 왜 이제 오래 걸리는가 하면 일단 진단이 서로 이제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프면은 뭐 약 먹고 또 지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게 경추성 두통인데 그걸 목을 치료해야 되는데 목을 치료는 하지 않고 이제 자꾸 뇌를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두통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거의 뇌 MRI 다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다 이상이 없다 하고 그냥 약 먹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괴롭습니다. 이게 두통이 생기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추에 치료를 해야 뿌리를 치료해야 이제 원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단만 잘하면 치료는 아주 쉽다. 그래서 경추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눌러서 아픈 부위는 바로 거의 경추성 두통이고 이렇게 목을 돌릴 때 목에서 소리가 나서 아픈 경우에도 경추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다. 네, 오늘은 목이 아파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